스케치업을 실행시키시면 요런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겁니다. 혹시 나타났나요? 네.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텍처, 심플, 단순한,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키텍처의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밀리미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계의 기본 단위가 우리나라는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있고 아키텍처도 있고 무슨 이런 심플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거 더 찾아보시면 심플 밀리미터도 있어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키텍처 밀리미터 찾아서 여기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스케치업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업이 뜹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성분이 하나 이렇게 있죠. 이분의 이름은 수멜레라고 합니다. 수멜레라고 해요. 이름이 있어요. 저분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쌍둥이 엄마입니다. 스케치업 2021 요거 개발할 당시 마케팅 팀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버전마다 저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꽂아놔요. 사람을 놓는 이유는 비교하라고. 내가 지금부터 모델링을 할 건데 인체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스멜레라고 해요. 여기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 버전들마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스멜레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빨강색 선, 그 다음에 초록색 선, 그 다음 파란색 선. 원래는 이 빨강색이 X축을 의미하고 얘는 Y축을 의미하고 얘는 Z축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3차원 그러니까 XYZ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에서 XYZ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GB 컬러라고 하죠.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RGB, XYZ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XYZ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빨간색 축, 레드 엑시스, 그 다음에 초록색 축, 그린 엑시스, 그 다음에 블루 엑시스, 그냥 이렇게 해요. 색상별로 그냥 색상 이름 따라서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우스 휠 있죠.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휠을 돌려보시면 돼요. 줌인, 줌아웃. 간단하죠? 그럼 드래그를 하면, 자, 이거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위아래로 돌리는 거.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거.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오빗이라고 합니다. 이거 궤도라고 해요. 궤도. 궤도라고 부르는데 화면 회전이요. 화면 이동하는 거. 펜이 있고 펜이 있습니다. 얘가 화면 이동이고 얘는 궤도는 화면 회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회전해서 보는 게 있고 화면을 이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오빗이 됩니다. 이렇게 오빗. 화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화면 회전이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나요?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토캐드가 반대예요. 오토캐드는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돼요. 펜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휠 드래그하면 캐드는 오빗이 됩니다. 캐드하고 키가 반대예요. 그래서 캐드 유저들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저도 캐드 작업하다 헷갈려가지고 요즘도 많이 헷갈려 해요. 작업하면 한 두세 번은 꼭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작업을 해요. 저는 그나마
오빗을 해제하는 방법을 아니까 상관없는데 학생들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CAD 가서 이렇게 다시 눌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CAD 유저들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예요. 주민주 마우스는 똑같은데 궤도하고 그러니까 오빗하고 펜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여기가 풀다운 메뉴입니다. 풀다운 메뉴예요. 여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오빗, 펜, 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방금 마우스로 했던 내용입니다. 명령을 쓰셔도 되고 마우스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단축키 그 OHZ 보이시죠? 저게 명령어 단축키들입니다. 그러니까 O 누르면 오빗이 실행돼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알파벳 O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그럼 오빗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H 그러면 화면 이동 그 다음에 Z 주민 주마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스페이스바는 선택 툴의 단축키입니다. 선택 툴의 단축키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이거 여기 셀렉트라고 하는 이 툴 있죠. 맨 왼쪽에 셀렉트라는 툴 있죠. 이거의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예요. 명령어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셀렉트로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러면 셀렉트예요. 그래서 명령어 다 풀고 내가 대기 상태로 가야겠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풀다운 메뉴가 여기 있는데 모든 명령어들은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로우 메뉴가 있네요. 여기 라인 명령어, 아크 명령어, 그 다음 쉐입 명령어. 이게 끝이에요. 스케치업 명령어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다각형 그리고 호 그리고 이게 다예요. 그리는 명령은 이게 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응용하셔야 돼요.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응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툴이 있네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여기 보시면 푸시 앤 풀하고 팔로우미 있죠. 얘가 3D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3D Max랑 함께 써요. 3D Max는 모델링 하는 것만 배우는데 한 2달 걸려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얘는 명령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대신에 응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여기 부분은 이제 다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 그 아래 아이콘 메뉴들 보이시죠? 요거 툴 메뉴라고 합니다. 툴 메뉴들 왼쪽에 이렇게 툴 메뉴를 제가 조금 더 끄집어냈습니다. 이 툴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툴 메뉴들을 끄집어낼 건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왼편에 있는 이 툴 메뉴 있죠. 얘가 라지 툴셋입니다. 왼편에 툴 메뉴 쭉 있죠. 세로로 있는 거. 이게 라지 툴셋이고 그 다음 보통은 이렇게 써요. Getting Started 하고 Getting Started면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기본 툴 메뉴하고 그 다음 라지 툴셋 이렇게 2개가 기본입니다. 스케치업 처음 그러니까 처음 설치하면 이 라지 툴셋은 없어요. Getting Started만 있습니다. 근데 라지 툴셋에 어지간한 명령어가 다 있어서 라지 툴셋을 끄집어내 놓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저멘트라고 있죠. 이거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도 끄집어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태그라고 보이시죠? 혹시 포토샵이나 포토일러나 아니면 오토캐드 다루시는 분 계시나요?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맥스에 보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태그예요. 과거에 얘 이전 버전에서는 레이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 바꿨어요. 태그로. 근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Vlay라고 되어 있죠. Vlay for SketchUp, Vlay Lite, Vlay Object 요 3개는 꼭 체크해서 끄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스케치업은 렌더 명령어가 없어요. 스케치업은 렌더링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VL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뷰도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 오른편으로 가봅시다. 오른편에 가면 쭉 가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죠. 여기에도 명령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보면 Entity Info라고 있죠. 객체 정보요. 내가 선을 그리고 선택하고 여기 Entity Info에 들어가면 선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원을 그리면 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티리얼 있네요. 재질. 질감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래 내려가면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리면 여기 크리스도 있고, 제가 영어가 약해서 누군지 모르겠네요. 라우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스타일도 있고 태그가 여기 나오죠. 이게 레이어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씬, 장면도 있고 섀도우, 그림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내용은 어디로 가시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체크되어 있는 게 다 오른쪽에 떠요. 오른쪽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죠. 윈도우 메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지금 제가 포그하고 매치 포토하고 아웃라인하고 인스트럭터하고 이렇게 빼놨네요. 나머지 체크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건 여기서 체크하시면 오른편에 뜹니다. 오른편에 뜨고, 혹은 이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해제하시면 오른편에서 사라져요. 자, 그래서 저는 화면을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요 위에가 기본, 그 다음에 VLA, 그 다음 메저멘트하고 태그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트레이, 그 다음 라지 툴셋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저처럼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그리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펜슬 연필 그림 있죠? 연필 그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연필 그림 있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드로우 메뉴에 보면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이고 단축킨 L이네요. 내가 여기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스케치업의 장점은 뭐냐면 패곡선을 그리면 면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여기 패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막 그려보세요. 라인을 가지고 그려봅니다. 자. 근데 면이 안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위쪽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Z방향으로 선이 그려진 거. 면이 평면상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평면상이 아닌 데서 그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면이 그려졌죠. 이 네 개의 선이 평면상에 있는 겁니다. 수직상에 있더라도 이렇게 수직면에 있더라도 평면상에 있으면 면이 그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평면상에 있으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패곡선을 그리면. 그런데 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네 개의 선이 평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면이 틀어진 겁니다. 선이 틀어진 거예요. 스케치업은 어지간한 건 다 자동으로 다 해줘요. 작업자가 굉장히 편해요. 어지간한 건 다 자동으로 합니다.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위치들, 원의 중심점, 선의 끝점, 교차점, 중간점 이런 거 마우스만 갖다 대면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다 찾아줘요. 작업자가 많이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자, 그릴 때 보시면 이렇게요. 자,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안 나오나? 자, 갑자기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때는 빨간색 선, 어떤 때는 얘가 이렇게 초록색 선, 어떤 때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얘가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는 경우 지금처럼 이게 이 빨간색 축과 나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란한 선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초록색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초록색 선이 얘하고 나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초록색 축과 나란하다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파란색 선으로 그려지죠? 이게 Z축, 즉 파란색 축과 나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요. 이게 나란한 걸까요? 얘하고 얘하고 나란한 걸까요? 나란한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거 투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원근감이 있는 거예요. 이 뷰 자체가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카메라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죠. 원근감 있는 뷰란 뜻이에요. 그 위에 파라렐 프로젝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란하게 보일 겁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이 뭐냐면 원근감을 그러니까 원근감을 빼고 보는 뷰. 그걸 파라렐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걸 투상이라고 불러요. 투상과 투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라렐 프로젝션은 투상이고 퍼스펙티브는 투시입니다. 이걸 투시로 바라보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선 그리는 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울 겁니다. 선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바뀌어요. 선택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여기 여기 툴 메뉴에 보면 지우개 그림 있죠. 이 지우개를 누르고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진 거 보이시죠? 이 이레이즈 툴을 가지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드래그. 그러면 여러 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그 드래그를 딱 끝내는 순간 지우개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W. W는 윈도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 그려지죠?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 줌 익스텐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이번에 선택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자, 이건 오토캐드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화면의 빈 공간을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빈 공간을 드래그 시작하는 거예요. 드래그 쭉 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건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진 객체들만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얘는 교차 선택이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이라고 해요. 이렇게 걸쳐진 것들을 선택합니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걸쳐진 건 선택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선택할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걸 포함 선택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걸침 선택으로 할 건지 요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면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모서리 선택할 때도 그런데, 자, 한번 클릭하면 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모서리 하나 선택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볼까요? 클릭하면 면 선택, 클릭하면 모서리 선택, 그죠? 자, 근데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면과 함께 모서리가 함께 선택됩니다. 얘와 이웃한 모서리가 함께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서리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이 모서리와 이웃한 면이 함께 선택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면을 더블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면과 이웃한 모서리가 선택되는 거고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함께 선택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요. 트리플 클릭이 뭐냐면 3번 연달아 누르는 걸 트리플 클릭이라고 해요. 근데 해보니까 4번 연달아 눌러도 되고 5번 연달아 눌러도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객체 전체 선택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선하고 면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이거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면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 면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푸시 앤 풀이 있습니다. 얘요. 요 푸시 앤 풀이 뭐예요? 푸시가 누르다, 풀이 당기다. 그죠? 면을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에다가 넣는 겁니다. 얘를 누르고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3D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요. 이미 만들어졌더라도 면을 클릭하면 누르고, 자, 이건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당기는 거죠. 푸시 앤 풀. 3D가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잘 보세요. 클릭하면 면 하나 선택됐죠. 더블 클릭하면 면과 모서리가 선택되죠. 트리플 클릭하면 전체 다 선택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트리플 클릭은 전체 선택의 의미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모든 모서리와 면을 전체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라인 명령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가 바뀌어요. 메저멘트에서 랭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화면 위쪽에 어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뚝 떼낼 겁니다. 그리고 끌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나옵니다. 기본 위치가 여기예요. 메저먼트의 기본 위치는 우측 하단에 있는 게 기본 위치입니다. 이게 기본 위치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메저먼트를 켜면 이렇게 딸려 나올 거예요. 딸려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저는 잘 보이라고 이렇게 2개를 여기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메저먼트가 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상단 어딘가 있을 겁니다. 선을 클릭하고
그럼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기 선이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가로 세로가 각각 100mm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거예요.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배 쓰면 이렇게 랭슨에 100mm가 들어가게 돼요. 자, 보세요. 자, 클릭하고 움직이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 랭슨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확대를 해볼까요? 100mm짜리 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맞춥니다. 방향 맞추고 마우스로 방향을 맞추고 100mm 그리고 엔터. 다시 방향 맞추고 100mm 엔터. 자, 방향 맞추고 100mm 엔터. 그러면 가로 세로가 이거 너무 멀리 그렸네. 가로 세로가 각각 100mm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저 메저멘트는 우리가 클릭한다고 해서 클릭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무리 클릭하려고 해도 포커스가 절로 안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제가 가로 세로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라인 맞추고 500 엔터. 500mm짜리 선을 그렸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입력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mm 썼어요. 그럼 100mm짜리 선이 그려졌죠? 다시 1000mm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1000mm로 바뀝니다. 500mm 그러면 500mm짜리 선이 그려져요. 완전히 입력된 게 아니고 선을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야만 입력이 돼버립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볼까요? 500 그랬습니다. 그럼 500mm짜리 선이 그려졌죠? 근데 제가 2000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200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500 그러면 500mm짜리 선을 그리고요. 반드시 넣고서 엔터가 아니고 마우스를 움직이셔야 돼요. 스케치업은 이런 게 돼요. 끝점에 되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라고 툴팁이 떠요.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툴팁이 떠요. 이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가 지닌 특정한 위치들. 이게 자동이에요. 오토캐드에서도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지정해서 쓰기도 하는데 스케치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그래서 끝점 맞추고 클릭 그러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제가 가로 세로 500인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클릭합니다. 그럼 그려지는데 바로 이 부분. 디스턴스 부분. 메저멘트가 아니고 이번에 디스턴스로 바뀌죠? 여기다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500mm짜리 정사각형이 아니죠. 정육면체가 그려졌네요. 스케치업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선을 이렇게 그릴 때, 혹은 이동을 할 때, 혹은 회전을 할 때, 혹은 어떤 다른 기능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살표예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아래쪽 화살표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X방향으로 선이 이 빨간색 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안 가요.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오른쪽 화살표는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으로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화살표는 이렇게요. 그린 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위쪽 화살표는 이렇게 파란색 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그러니까 선의 움직임 혹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세요. 이 방향으로만 하세요. 라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커서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옆에 라인 따라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끝점 갖다 대면 동일한 크기로 선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클릭.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기능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쭉 따라서 끝까지 선의 위치를 맞춘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데나 좋습니다. 자, 이때 화살표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다 똑같은 끝점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렉탱글, 로테이트 렉탱글, 서클, 폴리곤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있네요. 렉탱글, 로테이트 렉탱글, 서클, 폴리곤, 그 다음 호흡, 마지막 파이. 이렇게 여기 있는 기능들이 그리는 명령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각형입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요. 대각선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변의 길이가 500에 400, 500에 300인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렉탱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각형을 그릴 때 가로 크기, 쉼표, 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디다 쓰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클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500, 400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500에 400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요, 여기 이렇게 치수가 바뀌어요. 디멘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치수를 우리가 얘네들을 그릴 때 치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500, 300 그러면 가로가 500이고 세로가 300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걔는 없어요. 네? 이거 없어요. 얘요? 또 하나 그리기 전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보이시나요? 그리는 방향이 바뀌는 거?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그리는 방향을 내가 그릴 수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졌네요. 렉탱글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그리는 방향이 다 달라지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렉탱글 이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커져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가운데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역시 가로, 세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지는 방식 하나, 그 다음 대각선으로 그리는 방식 하나.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클이요. 서클입니다. 아니, 요 로테이티드 렉탱글은 이렇게 씁니다. 먼저 가로의 길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각도와 거리를 지정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방향을 먼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는 방향을. 자, 먼저 가로의 길이 100mm. 그 다음 (100mm, 45도) 얘 안 들어가네.
다시요. 아, 움직임을 제한해놔서 그렇구나. 자, 100mm. 그 다음에 100mm, 45도. 그러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선의 길이, 가로의 길이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 각도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클릭하고 선의 길이 200mm, 그 다음에 300mm, 60도. 그러면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서클입니다. 렉탱글의 단축키는 R이에요. 렉탱글의 단축키는 R이고, 서클은 단축키가 C입니다. 서클이니까 이렇게요. 렉탱글이죠? 그러니까 단축키가 R, 서클입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C, 이렇게 됩니다. 서클, 그 다음에 중심, 반지름. 간단하죠? 중심, 반지름.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엔터. 그러면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을 그릴 건데, 서클을 그렸는데 보니까 확대해 놓고 쭉 확대해 놓고 보니까 각이 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3D로 돌출하면 면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3D 특성이 그래요. 원래 3D 특성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각이 진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각이 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각이 진 겁니다. 근데 원이잖아요. 원이 부드러우면 이렇게 올라오는 면들이 많아져요. 이 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메모리가 모자라요. CPU는 계산할 게 많아지고 메모리는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령을 만든 거예요. 면을 만들고 이 모서리, 지금 각져 있는 이 모서리 있잖아요. 얘를 감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부드럽게 처리되죠. 네, 그래서 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럼 지우개 툴을 눌러 봅니다. 지우개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춰진 모서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서리를 누르게 되면 감추어진 모서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이번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겁니다. 모서리 감추기요. 이해되셨나요? Alt 키는 감추어진 모서리를 보이게 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모서리를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Alt 키, 컨트롤 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땐 요걸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봅니다. 제가 서클 명령을 내리면 여기 메저먼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사이드로 바뀝니다. 서클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사이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육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각형 원이 그려집니다. 육각형으로 된 원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을 누르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중심점이 아니고 모서리의 개수예요.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24개. 그리고 마우스 이동합니다. 어떤가요?
모서리의 개수가 조절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서클을 그리는데 실수 그냥 먼저 중심점을 찍었어요. 근데 모서리 개수를 좀 바꾸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키를 눌러보세요. 혹은 빼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모서리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 혹은 더하기 키를 누르면 모서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빼기는 모서리 감소고 컨트롤 더하기는 모서리 추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서리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모서리를, 사이드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더하기 또는 컨트롤 빼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캐드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77입니다. 그러면 그냥 77 누르면 되죠. 그죠? 근데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여기 반지름인데 얼마 넣어야 되죠? 자, 이렇게요. 77 나누기 2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캐드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조건은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곱하기 빼기 더하기 안 돼요. 나누기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폴리곤이요. 정다각형.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가 먼저 나옵니다. 육각형이네요. 자, 똑같아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정다각형이 그려지는데 얘는 뭐가 나와요? 면이 이렇게 각져 있는 거죠. 정다각형이니까 면이 각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고, 서클의 육각형은 면이 각져 있지 않다는 거죠.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못하느냐? 아니요. 이레이즈, 즉 지우개에 Al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지워지나요? 네, 안 지워지네요. 지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안 지워지네요. 넘어가죠. 자, 똑같아요. 폴리곤 먼저 클릭했네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조절해 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접하는, 다시 한번 누르면 외접하는,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아크를 그리는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아크를 그리는 방식이 총 3개예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 시작, 끝.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얘는 시작점, 끝점, 중간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요. 네. 자, 이렇게요. 시작, 끝, 중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제가 이렇게 맞춰서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삐뚤어져도 돼요. 자, 투포인트 아크죠? 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끝점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끝점을 이렇게 찾을 겁니다. 지금 선이 하늘색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접선으로 그려졌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선과 수직으로 서 있는 선에 접선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선이 깎인 거 보이시나요? 요게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따라갑니다. 선이 선홍색으로 될 때까지요. 선홍색으로 바뀌었죠? 이때 더블 클릭. 그러면 자연스러운 호가 그려집니다. 캐드에서는 요걸 탄젠트라고 해요. 접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과 이 호가 접했다라는 뜻이 돼요. 선과 원이 접한 곡선을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선에서 접하면서 이 선에도 접하는 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더블 클릭했는데 안 지워질 때도 있어요. 이게 안 지워질 때도 있어요. 자주 나와요. 그냥 안 지워졌나 보다 그러고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이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요. 3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과제물을 좀 풀어보죠. 렉탱글 500, 500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 서클, 그 다음 중간점에서 반지름 150, 다시 중간점에서 반지름 150, 그리고 지우개로 이게 지웠습니다. 그럼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로 세 개가 하나로 붙어 있죠. 이렇게 복잡한 도형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보세요. 푸시 앤 풀, 여기 가운데는 200mm, 그 다음 이 원은 100mm, 다시 여기도 100mm. 어떤가요? 복잡한 도형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를 밑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과 면이 붙어서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 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회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죠. 이거 면의 앞면 뒷면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앞면, 이렇게 회색이 뒷면. 왜 앞뒷면을 구별하냐면 둘 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앞면만 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스케치업은 양면 다 해요. 투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면, 뒷면, 그러니까 원사이드냐 투사이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원사이드로 계산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근데 실제로 V-Ray로 실제로 렌더링하면 투사이드 다 렌더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뒷면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면 뒤집는 겁니다. 자,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이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리버 스페이스요. 리버 스페이스가 면 뒤집기입니다. 이렇게 면 반전.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른 버튼 딱 누른 다음에 단축키로 키보드 R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몇 가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R, 리버스죠? 이렇게요. 굳이 이거 누르지 않더라도 R키만 누르시면 바로 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몇 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면이 오픈된 경우 있잖아요. 도형이 열려있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아무데나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럼 면이 닫혀요. 아무데나 좋아요.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이 하나의 모서리만 이렇게 그리면
면이 닫힙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릴 수 있는 건 컨트롤 Z. 컨트롤 Z가 되돌리기죠. 네. 되돌리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셔도 돼요. 모서리 하나만 그리시면 바로 면이 닫힙니다. 자,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가운데, 왼쪽 가운데 거요. 왼쪽 가운데 거.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렉탱글 화살표로 방향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400,500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00mm 가야 되고, 원 100mm 그려야 되고, 또 100mm 가야 되고, 그죠? 자, 이걸 써보세요. 요거 자요. 테이프 메주어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테이프 메주어가 있고, 프로텍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줄자예요. 줄자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터는 각도계입니다. 자, 줄자입니다. 모서리 하나를 클릭하고 쭉 이동하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100mm, 다시 100mm, 다시 100mm.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모서리 클릭하고 100mm, 100mm, 자, 100mm, 100mm씩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중심, 시작, 끝. 그 다음 라인. 맞는데? 네,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죠.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다시 중심, 시작, 끝. 나머진 지우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푸시 앤 풀로 200mm. 어떤가요? 훨씬 더 쉽게 그려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개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지니까 다 그리고 나서는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는 수정 명령어 중에 여기 이동, 회전, 크기, move, rotate, scale입니다. move, rotate, scale.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이동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겨져 있긴 한데 그건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바닥에다가 50,5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동하고 싶어요. 순서가 선택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동하고자 할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누르고 시작점 누르고 원하는 지점 클릭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동 명령어 누르고 기준점, 목적지. 간단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모서리 하나만 선택했어요. 이렇게 모서리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이동 툴, 시작점, 목적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선택하고 시작점, 끝점. 모서리 하나도 돼요. 다시 봅니다. 모서리 2개 선택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눌러보세요. 선택이 됩니다. 이동 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제가 3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죠? 이동 툴을 누르고 꼭지점을 누르면 이렇게 꼭지점만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 꼭지점 같은 경우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꼭지점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명령어 누르고 그냥 다이렉트로 꼭지점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 툴 누르고 클릭을 했어요. 이동되죠.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여기 키보드에 키에 이렇게 더하기 키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복사 키입니다. 클릭.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복제가 됩니다. 카피예요. 카피.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기준점 컨트롤 키 눌렀다 떼면 복사. 선택하고 자, 그냥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선택하기 전에 기준점 잡기 전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복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선택했죠? 선택하고 있죠? 이동 명령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그리고 기준점 클릭, 목적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을 했어요. 이동 명령어 클릭했습니다. 컨트롤 키 안 눌렀네요. 자, 컨트롤 키. 이해되시나요? 네, 중간에 눌러도 되고 시작할 때 눌러도 되고 컨트롤 키는 중간 또는 시작할 때 누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봅니다.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거리가 100mm죠. 다시 한번 또 컨트롤 키 100mm. 다시 한번 또 컨트롤 키 방향 만들고 100mm.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100mm. 다시 한번 100mm. 다시 한번 100mm. 또 100mm. 어떤가요? 바둑판처럼 면을 다 나눈 거 보이시나요? 네. 아크, 중심, 시작, 끝. 그 다음에 다시 중심, 시작, 끝. 네. 지우개로 지워봅니다.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네요. 그죠? 한번 해보시죠.